우리가 무심코 순두부찌개에 넣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신경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가장 안 좋은 순두부찌개 재료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순두부찌개 재료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염증 수치를 높이는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두부찌개 재료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순두부찌개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어묵입니다. 우리가 순두부찌개 같은 찌개류 음식을 끓일 때 의외로 어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묵 자체의 맛도 좋고 국물 맛도 더 감칠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어묵이 치매 예방에 안 좋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관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이 2가지를 만드는 음식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어묵은 사실상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어묵을 만들 때 밀가루, 전분, 쌀 등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이죠. 어묵은 단백질 함량 비율이 가장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보통 생선살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식약처 통계 기준 어묵 100g에는 수분이 61.1g, 단백질이 11.4g, 지방 4.5g, 탄수화물이 20.7g이 들어 있었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가장 높은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묵은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묵만 먹지 않습니다. 순두부찌개는 밥과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여러가지 반찬도 함께 먹습니다. 즉 이런 식단 구성은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묵은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은 음식입니다. 식약처 통계 기준 어묵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0.4g, 오메가6 지방산은 2.1g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율도 안 좋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이 악화된다는 것이죠. 즉 염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고 염증도 늘어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어묵입니다. 그리고 어묵은 가공식품입니다. 설탕, 향미증진제, 보존료, 각종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묵은 우리에게 너무 고마운 추억의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자주 많이 즐겨 드시는 것은 우리 건강과 치매 예방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묵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은 순두부찌개와 궁합이 너무 좋은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있습니다. 바지락은 자연적인 감칠맛을 더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순두부찌개는 다른 찌개보다 오메가6 지방산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많이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순두부찌개를 건강하게 먹는 핵심은 오메가6 지방산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즐겨 먹었던 순두부찌개의 가장 큰 단점이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두부찌개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을 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지락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꽃게, 멸치 같은 해산물도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니 순두부찌개 재료로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건강한 순두부찌개로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고추기름입니다.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추기름입니다. 순두부찌개 맛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재료입니다. 문제는 고추기름에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통계 기준 고추기름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8g, 오메가6 지방산이 50.8g이 들어있었습니다. 즉 고추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 폭탄 음식입니다. 우리 혈관을 망치고 우리 온몸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제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용유들을 피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만약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면 우리가 먹는 식용유만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 드시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식용유로 사용하는 대두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은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으로 고추기름을 만드신다면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만들어 먹었던 고추기름은 순두부찌개 재료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기름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고추기름을 만드셔야 된다면 삼겹살 기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용유는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도 아니고 오메가6가 많은 기존 식용유들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식용유는 불포화지방 식용유가 아니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사용과 보관에 대한 안정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물론 삼겹살도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은 음식입니다. 대신 포화지방 비율이 제일 높은 음식이고 오메가 지방산 함량은 적기 때문에 오메가6 위주의 기름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그래도 삼겹살에 대한 거부감이 드신다면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비율이 가장 높은 기름입니다. 이제는 건강한 고추기름으로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건강한 순두부찌개로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재료는 참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즐겨 먹었던 순두부찌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먹는 순두부찌개가 뭐 그리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가끔이라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오메가6 지방산은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메가 지방산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너무 맛있죠. 참기름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요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반찬에도 넣고 요리에도 넣고 심지어 찍어도 먹고 밥에 비벼서도 먹습니다. 즉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참기름도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은 기름이라는 것이죠. 식약처 통계 기준 참기름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0.5g, 오메가6 지방산이 41.6g이 들어있었습니다. 참기름 역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참기름 사용을 줄여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야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참기름을 많이 넣는 음식입니다. 레시피에 따라 다르겠지만 3큰술 정도 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넣으시더라도 한 스푼 정도만 넣으시고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신경 쓰시면서 참기름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기름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들기름입니다. 대신 순두부찌개에 넣어 드시지 마시고 순두부찌개와 함께 먹는 나물 반찬으로 즐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기름을 꼭 사용해야 된다면 그 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대신 들기름은 열에 약하죠. 그래서 순두부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보다는 나물 반찬으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공복에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대1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지만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대4 정도는 맞추는 것이 좋다고 추천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신데요. 오메가3를 1, 오메가6를 4 정도로 균형을 맞추어 보자는 것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막교환 방식입니다. 우리가 참기름을 한 숟갈 사용했다면 들기름도 한 숟갈 사용해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오메가6 기름을 2숟갈 사용했다면 들기름을 2숟갈 사용해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을 쌓아 나가셔서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치매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PER 재료는 굴소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두부찌개 재료로 굴소스를 사용하시고 있는데요. 특히 해산물을 넣기 어려우실 때 해산물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소스가 과연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굴소스는 굴만 들어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탕, 물엿, 향미 증진제, 전분, 색소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설탕과 향미 증진제가 감칠맛을 내어주는 것이죠. 제 경험상 굴소스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소스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공 소스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강조드린 음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스에 의지하게 되면 건강한 맛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굴소스뿐만 아니라 맛술, 참치액 같은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런 인공 조미료를 우리 식단에서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소스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진짜 생굴입니다. 순두부찌개에 굴소스 대신 굴을 많이 넣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굴은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굴은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의 무기질이 매우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다고, 저렴하다고, 맛있다고 인공 조미료를 많이 먹을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천연 조미료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레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만성염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단에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PER 재료는 가공육입니다. 순두부찌개에도 가공육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별미로 드시는 분도 있고 고기나 해산물이 없을 때 사용하시는 분도 있죠.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강조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드시는 이유는 아마 맛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죠. 짠맛과 단맛,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 최고의 풍미를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것이죠. 즐겨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가공육 역시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제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비교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강조드리고 있는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에 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 모이고 모여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가공육 자체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불균형 역시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염증 유발 음식입니다. 꼭 줄이셔서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대신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달걀입니다. 순두부찌개에 가공육 대신 달걀을 많이 넣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가 부족하시다면 2개, 3개를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가공육보다 달걀이 훨씬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조금 더 드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걀은 이미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음식입니다.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런 음식들을
순두부찌개에 많이 넣어 드셔야 우리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순두부찌개 재료는 어묵, 고추기름, 참기름, 굴소스, 가공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넣어 먹어야 할 최고의 재료는 바지락, 삼겹살, 들기름, 굴, 달걀이었습니다. 치매의 진짜 범인은 만성염증을 늘어나게 하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점입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점수 플러스 1점을 획득하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